이건 국가적 자살 행위다. 일본의 정밀 조사단이 침을 뱉으며 떠나갔던 저주받은 땅이 있습니다. 유럽의 쓰레기통이라 불리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비웃던 무명의 국가였죠. 그런데 지금 그곳은 인구당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라는 괴물 같은 경제 대국으로 돌변했습니다. 독일이 고개를 저었고 일본이 비아냥거렸던 그 황무지에서 도대체 어떤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이 죽어가던 나라의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은 서구 열강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돈 1조 원의 베팅으로 유럽 한복판에 리틀 코리아라는 기적의 성지를 건설한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인의 미친 셈법에 경악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유럽의 중심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생존의 동의어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비극의 시작이었던 1993년 그 깊숙한 어둠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제목은 일본이 버린 땅에 1조 원 박았다. 세계 1위 터져버린 소름 돋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벨벳 이온이라 불리는 평화로운 결별을 택했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알짜배기 자산인 관광도시 프라하와 자동차 명가 스코다는 전부 체코가 챙겨갔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에 남겨진 것은 끝없는 감자밭과 소련 시절의 낡은 군수공장 더미뿐이었습니다. 실업률은 20%를 돌파했고 굶주린 청년들은 접시를 닦기 위해 서유럽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에게 간절한 구애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일본 조사단은 특유의 꼼꼼함으로 도로 너비부터 노동자의 손가락 굵기까지 숫자로 환산해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적힌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여기 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의 자살 행위다. 인프라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 이 저주받은 땅을 일본은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안 된다고 확신하며 침을 뱉을 때 이 나라의 숨은 가능성을 본 유일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진들이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를 넘어선 도박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 가서 뒷북을 칠 빼야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황무지로 가자.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개척자 DNA가 발동한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정몽구 회장은 실무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조건을 맞추는 것 말고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곳으로 가라. 슬로바키아 정부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총리는 한국 경영진 앞에 백지 수표를 내밀었죠. 땅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10년간 면제입니다. 고속도로가 없으면 산을 뚫어서라도 놓겠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한 국가의 눈물겨운 구애였고 한국은 그 진심에 1조 원을 던졌습니다. 2004년 3월 전 세계의 우려와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진리나라는 깡촌에 공장 건설이 시작됩니다. 유럽 언론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이 겨울 추위에 못 이겨 조만간 짐을 싸서 도망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전혀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콘크리트가 얼어붙을 때 한국인들은 상상도 못할 기행을 시작합니다. 한국 건설팀은 거대 보온 천막으로 현장 전체를 덮고 수십 대의 난로를 피워 억지로 온도를 올렸습니다. 24시간 3교대. 밤낮 없이 공사장에 불은 단일 초도 꺼지지 않았고 현지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 한국인들은 잠을 안 자는 기계인가요? 아니면 밤에만 활동하는 외계인인가요? 라며 혀를 내둘렀죠. 하지만 그 지독한 성실함 뒤에는 유럽인들이 상상도 못할 무서운 수직 계열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손발을 맞춰온 핵심 부품사들을 통째로 비행기에 실어 날랐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은 현지 부품사를 물색하지만 한국은 아예 현대차 생태계 자체를 복사해서 이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엔진, 시트, 램프 업체들이 공장 주변에 둥지를 틀며 완벽한 울타리를 완성했습니다. 2006년 12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 년 반 만에 첫 번째 양산차가 라인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약속된 기한을 소름 끼치게 지킨 것도 모자라 그 완성도는 유럽 전문가들의 예상을 안드로메다로 보냈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 하며 경악했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의 한국 차는 싸구려 라는 편견을 깨야만 했죠.
이때 기아가 던진 신의 한 수가 바로 전설적인 7년 무상 보증이라는 핵폭탄이었습니다. 벤츠나 BMW도 고작 2, 3년을 보증하던 시절에 7년을 내건 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배수진이었죠. 우리 차가 고장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망하겠다는 이 도끼서린 진심은 차갑던 유럽인들을 녹였습니다. 슬로바키아의 흑수저 청년들이 한국의 정밀 기술을 배우며 장인으로 거듭났고 도로는 기아차로 뒤덮였습니다. 2003년 30만 대 수준이던 국가 생산량은 기아가 들어온 후 100만 대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인구 540만 명의 나라에서 100만 대 생산, 이건 독일과 일본을 따돌린 세계 1위의 수치입니다. 블랙홀이라 조롱받던 땅이 이제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수많은 외국 기업 중에서도 유독 한국인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뜨겁고 끈적한 정서적 교감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대한민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으로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버린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하며 멸시했죠. 우리는 그 서러움과 절망을 뼈에 새긴 민족입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서유럽 기업들이 그들을 값싼 일꾼으로 볼 때 한국 기업들은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고 농부의 아들이 최첨단 로봇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되는 꿈의 대물림을 현실로 만들었죠.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기아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건 강남 대기업 사원증보다 더 큰 명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췄을까요?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관계는 이제 자동차를 넘어 혈맹 수준으로 진화 중입니다. 최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슬로바키아는 다시 한번 한국에 긴급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국가 생존의 열쇠인 원자력 발전과 방산 분야입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완벽히 짓는 K원전의 명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K방산은 오아시스였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무장하는 것을 지켜본 슬로바키아의 선택은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기인 전기차 시대의 도래입니다. 내연기관차로 먹고 살던 슬로바키아에게 전기차 전환은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죠.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슬로바키아는 또다시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슬로바키아 공장을 유럽 전기차 생산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유럽 최초의 순수 전기차 전용 라인이 이곳에서 24시간 돌아가게 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노조 갈등에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이미 현지인들에게 배터리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유지를 넘어 슬로바키아라는 국가의 산업체질 자체를 한국이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나 시내를 걷다 보면 리틀 코리아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이고 현지 식당에서 김치찌개가 팔리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30년 전 모두가 침을 뱉을 때 유일하게 손을 잡아준 친구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의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신화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차가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슬로바키아 경제의 약 50%가 자동차에 묶여 있고 그 심장에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한국 기업이 기침을 하면 슬로바키아 전체가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공급난이나 공급망 위기 때 슬로바키아 경제는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부품 하나가 모자라 공장이 멈추면 곧바로 국가 GDP 수치가 깎여나가는 무서운 구조인 것이죠.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언제까지 아시아 놈들에게 안방을 내줄 거냐는 시기 섞인 견제도 커집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는 이런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한국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기억합니다. 1993년 그 추운 겨울, 독일과 일본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날 때를 말이죠. 오직 한국인들만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함께 삽질을 하며 땀을 흘렸다는 그 뜨거운 사실을 말입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지만 고난 속에서 맺은 신뢰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오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볼까 합니다. 흑수저 국가에서 자동차 세계 최강국으로의 기적. 슬로바키아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끈질긴 근성과 그들의 간절함이 만난 폭발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망설일 때 우리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던 선택은 1조 원의 투자를 수백조 원의 가치로,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혈맹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가 아니라 진심과 존중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2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미친 짓이라며 말릴 때 과감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전한 길만 찾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화면 중앙의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저희가 전 세계를 누비며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기적을 써내려가는 한국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투자했다가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실패가 만든 괴물들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보다 더한 전율을 주는 실패의 미학,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